대진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라돈 공포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침대뿐이 아니라 음이온이 나온다는 각종 제품들로까지 공포의 대상은 확대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호나 또 가습기 살균제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돼 있죠. 여기서는 이번 이 라돈 침대 사건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그 특조위의 최예용 부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라돈 침대 사건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사건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 예. 화학물질과 이제 자연 광물에 의한 방사능이 오염원이니까요. 예. 하지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 가습기와 또 침대라는 면에서 예. 안방에서 일어났고 예. 또 그 사건이 발생했 이후에 정부의 대응, 기업의 대응 이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예. 가습기 살균제처럼 또 사회적 참사로 더 이제 피해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소비자들만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되어서 그런 측면을 좀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이것이 위해하다는 걸 모른 채 정부가 시판을 허가해서 수년 동안 팔려온 그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94년부터 2011년이니까 무려 한 17년 이상 그렇게 됐었죠. 그럼 이번의 경우도 지금 이것의 위해성을 모른 채 시판이 허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미 2007년경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이런 라돈 침대가 팔렸던 거죠. 2007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됐었죠? 2007년에도 침대인데 이제 돌침대 같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방사능 세기가 조금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준치의 한 7, 8% 정도가 이제 높았었고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도적인 그런 안전장치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돌침대는 아니지만 그 방사능이 나오는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침대 포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스폰지에다가 이제 뿌려서 음이온이 나오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번에 걸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기준치 이하다라고 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기준치의 9배라고 했다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정부기구긴 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이 생활 제품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아하. 그리고 이제 급히 좀 대처를 하자 이런 마음에 처음에 10일 날 발표했던 거는 그 매트리스 시료를 하나만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부 피폭, 그러니까 이 방사선 물질이 나오면 그거를 침대 위에서는 계속 7, 8시간 동안 자게 되니까 호흡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 괜찮다 내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5일 만에 이제 바뀌었는데 5일 만에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진 거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속하게 나름대로 다시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는 또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사저널에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이거는 원안위가 의도적으로 그 방사능 피폭량을 부풀려서 산출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내부 피폭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피폭이라는 게 말씀하신 호흡기를 통해 들어간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부 피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외부 피폭은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방사선의 종류가 이제 선량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일부 이제 오줌이나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장기에 바로 붙어가지고 직접 영향을 주니까 훨씬 위험하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해서 보완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그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폭량을 부풀렸다는 기사는 이거는 좀 그 내부 피폭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안위의 특정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잘 때 이제 가만히 누워서 자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뒤채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침대가 이제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 그 스펀지에 있는 음이온이 좀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실질적인 취침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측정하면 이번 원안위 발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 지적까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 그 음이온이라는 제품이 붙은 침대만 문제냐? 다른 침대는 괜찮으냐? 이런 걱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진에서만 이 음이온이 좋다고 썼겠느냐? 다른 브랜드들도 쓰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인데 그거를 바로 원안이나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침대 브랜드를 전부 전수조사해가지고 특정 A사의 제품에는 그런 게 없다 할지 A사 중에서 어떤 종류에는 음이온을 썼다 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이온이라고 홍보 안 했던 것까지도 일단 정부는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꼭 음이온이 아니어도 사실은 거기에 뭐 어떤 종류의 것들을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음이온을 썼으면은 뭐 당연히 홍보를 했었겠지만. 그게 또 100% 또 그런다고 보장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좀 아까 2007년에 돌침대 얘기하셨는데 요즘 뭐 돌침대, 흙침대 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고, 게다가 무슨 팔찌에다가 또 온열 매트 그래가지고 또 저희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이제 그런 거를 또 많이 사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그런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정작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사능 체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아까 언급하신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그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 말이죠. 그게 어디 쓰였는지는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린 2007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 형태로 돌침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체크가 되는데 이거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팔찌라든지 귀걸이 같은 이런 데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썼고요. 게다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여러 형태의 그런 수입 경로를 전부 다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2009년에 그 성면 베이비 파동 났을 때 그때 탈크라는 물질을 써가지고 문제됐어요. 그때도 베이비 파우더만이 아니고 화장품이다, 무슨 약재다, 뭐 굉장히 많이 탈크가 쓰인 거를 전수조사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음이온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그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 생활 속에 쓰이고 또 뭐 노인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쓰이는 그런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스크리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최영 부위원장께서는 정부가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침대뿐 아니라 이런 음이온 발생 광물이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 내지 추정되는 모든 제품을 일단 전수조사해봐라. 그 결과를 빨리 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답니까? 정부 쪽이? 아직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침대 문제만 이제 대처하기에도 아마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어제 했던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이제 지적이 이 원안위가 이 행정력이 모자란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또 관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 소비자원 이런 기구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TF를 구성해서 부처 간에 벽을 치지 말고 다 힘을 모아서 좀 해라. 이런 주문을 좀 했던 거죠. 아무튼 정부가 지금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침대 괜찮을까? 나도 그 측정기 사서 측정해 봐야 될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이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리신다면 그거를 일반 폐기물로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또 방사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차, 3차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예. 하지만 예, 지금 정부 원안위의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16개 종류 그 브랜드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대진 침대 브랜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그래서 원안위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치 이상은 물론이고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사용을 당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대진 쪽에 연락을 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고요. 예. 네, 가져갈 때 당연히 사진 촬영과 이제 그 브랜드명 이런 것들 다 기록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16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렇죠. 거기에 예. 그렇지 않은 침대를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 침대 방사능 괜찮나 측정해보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측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기를 빌리든지 구비를 하셔야 되니까 예.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은 측정을 해보셔도 좋고요. 예.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김포에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김포 시민이었는데 예. 김포시에 그런 문의를 여러 차례 했더니 김포시가 직접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측정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마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도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거 부담스럽기도 한데 지자체에서 이제 그런 걸 대신해주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측정기를 빌려주기도 한다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측정 결과도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렇죠. 공신력이 좀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또 그 증거력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침대 말고 가장 좀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침대와 유사한 제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온열 매트 같은 그런 제품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종의 그것도 침대예요. 다만 이제 매트이기 때문에 거기 누워서 이제 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잠이 잘 온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내는 시간이 일단은 뭐 6시간, 7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되고 게다가 몸에 딱 붙은 거기 때문에 침대와 똑같은 형태의 그렇죠. 어떤 노출 경로를 가지니까 위험하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제안대로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주기를 저도 강력히 촉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었습니다.